안녕하세요. 향기책방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하버드대 심리학 박사 유시환의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나이로는 어른인데 나는 과연 성숙한 어른일까 생각해보면 나이만 먹었지 내 마음인데 내가 마음대로 조절도 못하고 가끔은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기도 하니 언제쯤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감정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심리 상태에 대해 정확한 심리 용어를 알고 있다면 감정을 다스리기 쉽다고 합니다. 심리학이 흥미로워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은 특히나 구성이 마음에 들었어요. 크게 4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심리습관 3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심리습관 한 가지씩을 소개할 때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까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명쾌하게 심리학적 용어로 정의 내려줍니다. 그리고 어려울 수 있는 용어 이해를 위해 예시를 들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구체적으로 개선 방법까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특히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자꾸만 꺼내보게 될 것 같은 저의 심리 인생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한 심리 습관들을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남들이 너무하다 탓하지 말고 내가 유리 멘탈임을 인정하라.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선의의 가르침으로 여기고 발전의 기회로 삼는다면 진짜 확고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남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어떤 비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조금만 조언을 건네도 안색이 바뀌어 종일 우울한 기운을 발산하는 사람. 자신의 신경을 거스르는 SNS 댓글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툭하면 평정심을 잃고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쉽게 상처나 충격을 받는 사람들을 속칭 유리 멘탈의 소유자라고 부른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 연인에게 차였을 때, 시험을 망쳤을 때, 거절을 당했을 때. 이럴 때는 신경이 예민해져 무슨 말을 들어도 자신을 탓하는 것만 같고 무슨 일을 해도 꼬이는 듯하며 위로조차 곱게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늘 이런 상태인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타인의 시선이나 의견에 민감하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이를 자신에 대한 인정 또는 부정으로 받아들여 자존감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어떤 일의 원인을 판단할 때도 환경적 요소 등 기타 요소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외적 귀인이 아닌 자신의 인격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적 귀인의 성향을 보이는 편이다.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은 비판을 받으면 상대가 대놓고 자신의 능력이나 인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가치 없게 여겼다고 생각해 온몸의 가시를 바짝 세운 고슴도치처럼 행동한다. 이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보이는 반응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상대의 말에 끈질기게 반박하거나 역으로 상대를 공격하여 내가 틀렸다, 사실 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냉담하게 문제를 회피해버리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와 논쟁을 벌이지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도 않는다. 유리 멘탈은 주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데 이는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컨대 학자들은 성장 시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과도한 통제나 사랑을 받게 되면
온전한 자아 인지를 형성할 기회를 잃어 유리 멘탈을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그 극단적인 예의 하나가 바로 중국의 소황제다. 일부 부모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그저 괜찮다를 연발하며 타인이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타인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또 다른 극단적인 예는 바로 소년범이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왜 혼이 나는지도 모르고 부모의 무분별한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며 자란 아이들은 자책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어 결국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수렁에 빠뜨리기 십상이다. 한마디로 타인의 비판을 수용하고 이를 자신의 성장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어른이 되려면 부모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부모는 훈육할 때 이것이 아이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과정임을 아이에게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누군가 일부러 공격해온다고 생각될 때는 내 말에 상처받았어 라고 상대에게 직접 말할지언정 빙빙 돌려 말하거나 역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또는 속으로 삼키며 마음의 상처를 내지 않도록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는 법도 함께 가르쳐줘야 한다. 물론 자신이 쉽게 상처받는 타입이라고 해서 자신을 너무 못살게 굴 필요는 없다. 멘탈은 강화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멘탈을 강화하려면 먼저 자각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불편한 순간이 오거든 먼저 이 불편함을 한껏 느껴보라. 안 그래도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한껏 느껴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을지도 모르겠다. 맞다. 그 느낌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그럴 만한 일인지 아니면 그저 관성적인 감정 반응인지를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 불편한 느낌과 상대방의 말이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내가 제3자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상상해보는 것이다. 비판의 대상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나는 그에게 뭐라고 조언을 건넬 것이며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하다 보면 원래 느꼈던 감정들이 어느새 많이 누그러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훈련 외에도 열린 마음을 가지려는 꾸준한 노력으로 상대의 의견을 단칼에 부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상대를 공격해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득이 될 것이 무엇일까? 또 무조건적인 회피가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어쩌면 이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친구와 가족들에게 미움을 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할 기회나 사람을 잃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 다음에는 상대의 말이 정말 좋은 충고는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상대가 정말 나에게 좋은 충고를 건넨 거라면 자신을 낮춰 대범하게 대꾸해보라. 정말 좋은 충고다. 앞으로 명심할게. 이는 결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넓은 도량을 드러내며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과감하고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상대의 의견을 인정함으로써 충돌 발생의 확률을 낮추고 호감을 높일 수 있다. 부디 이 같은 조언이 당신의 감정 반응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길, 소통함에 따라 체면과 내실을 모두 고려해 지혜롭게 유리 멘탈을 극복하길 바란다. 나와 잘 지내려면 먼저 나 자신을 아껴라. 자신을 탓하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깎아낼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가 가진 약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샤워하거나 밥을 먹다가
며칠 전 고객과 대화를 나누다 말실수를 한 일이 떠올라 갑자기 울컥 화를 내며 이 바보. 어떻게 잘하는 일이 하나도 없냐? 망했어. 또 망했다고. 라고 혼잣말을 내뱉을 때 옆에 사람이 없다면 그냥 욕설을 내뱉었을지도 모를 그런 때가 있다. 이러한 행동을 했던 자신이 비정상이 아닐까 걱정스럽다면 걱정할 것 없다. 실은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말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릿속에서 쉼 없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한다. 또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루에 적게는 12,000개에서 많게는 5만 개까지의 생각과 평가가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자기 대화라고 부른다. 자기 대화는 머리로 하는 혼잣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긍정적 대화와 부정적 대화, 중성적 대화가 혼재한다. 예를 들면 이번 일은 정말 잘했어 라고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이 바보 멍청이 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는 소리다. 그런데 심리학자 랜디 카멘이 다년간의 실험과 관찰을 통해 종합한 결과를 보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걱정으로 가득한 부정적 자기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끊임없이 이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기 대화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자기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때 자기 대화의 내용은 개인의 성장 배경이나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부모나 가족, 선생님, 친구, 심지어 어린 시절에 접한 미디어까지도 자기 대화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자칫 잘못하면 소위 부정적 순환에 빠지기 십상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바보, 또 실수를 저지르다니, 넌 어쩜 이렇게 멍청하니? 라는 생각을 가지면 자신을 자책했던 이 경험이 마음의 그림자로 남아 다음에 같은 일을 할 때 또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하지 않을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 실수와 자책을 반복하는 부정적 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순환이 장기화되면 만성 스트레스를 초래해 몸과 마음의 병을 키우고 만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그렇게 능력 없고 멍청한 사람일까? 사실 자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생각들의 정확성을 따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보통은 무비판적으로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생각들이 더 큰 스트레스가 되어 우리를 무력감과 우울함에 빠뜨린다. 그래도 다행히 이 모든 것에는 변화의 여지가 있다. 우리의 자기 대화는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고 무엇보다도 선택 후의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낙관적인 사람이 비교적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한다는 사실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다. 그들은 자신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데 그 자신감만큼이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편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부정적 순환을 끊어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제안하는 방법은 3단계로 나뉜다. 첫째, 부정적인 대화를 글로 옮겨 자기를 인식할 것. 둘째, 2인칭을 사용한 긍정적인 대화로 자신을 격려할 것. 셋째, 혼잣말을 두려워 말고 용감하게 입 밖으로 내볼 것. 먼저 부정적인 대화를 글로 옮겨 적어 자기를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 부정적인 자기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대화를 글로 옮겨 적으면 이 생각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더 쉽게 점검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점검을 하다 보면 우리의 되뇌가 우리에게 가혹한 순간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기를 인식했다면 그 다음은 2인칭을 사용한 긍정적인 대화로 자신을 격려할 차례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방법을 자기자비라고 일컫는다. 장점이든 단점이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공감하는 것이 자기자비이다. 자기 격려시 1인칭을 2인칭으로 바꿔 말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심리학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다. 그러니 난 정말 대단해. 그러니 문제 없을 거야. 라는 자기 격려를 넌 정말 대단해. 그러니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바꿔보자. 어려움이 닥쳤을 때 2인칭을 사용한 자기 격려로 자신의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를 달래준 다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혼잣말을 두려워 말고 용감하게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다. 노인들이 혼잣말을 하면 지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듯 자기 대화도 실제 감각기관을 자극해 체험을 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게다가 혼잣말은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학습을 돕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하여 좀 더 쉽게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도록 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나와 잘 지내려면 먼저 나 자신을 아껴야 하는 법이다. 당신은 할 수 있다. 그러니 부디 앞으로 펼쳐질 매일매일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자신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말로 좀 더 긍정적인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향기책방이었습니다.